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시황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이벤트가 있었죠. 일정에서도 체크를 했겠지만 오늘 오전 10시에 트럼프, 해리스의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그거 보면서 막 배팅을 하더라고요. 해리스가 조금 유리해지니까 갑자기 막 신재생 쪽에 사모펀드, 투시, 막 연기금을 갑자기 막 담기 시작하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그거 보면서 바로 뭐 40억씩 사 막 이런 식으로 50억씩 사 막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도대체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땅굴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정도의 하락폭이 재작년에 22년도에 우리 1년 동안 정말 지독한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보다 2년 만에 이런 각도의 하락을 본 것 같은데 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가파릅니다. 자, 22년도에 우리 지긋지긋하게 우리 하락했던 이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보시면은 6월 달에 좀 아프게 이렇게 한 15% 정도 하락이 나왔고 반등 이후에 다시 8월, 9월 달 또 15% 정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맞았어요. 근데 이 각도가 이때 각도랑 좀 비슷하긴 하죠. 이때 각도랑 지금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금이 더 가파른 것 같아요. 단기간에 이 하락폭이 한 20% 정도 됩니다. 한 달 정도 만에 20% 급락이 나왔는데 보면 역시나 수급이, 외국인이 오늘은 심지어 9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연일 9천억, 6천억, 4천억, 1,500억, 6천억, 5천억, 4천억. 지금 거의 몇 거래일이야? 한 20거래일 동안 한 번 빼고는 다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팔아야 될까? 지금 6만 전자인데 여기에서 팔아야 되면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손해보면서 파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들 살 때는 충분히 뭐 7만 전자, 8만 전자 요럴 때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6만 전자까지도 굉장히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플레이는, 포지션은 무조건 현물로만 또 이루어지진 않아요. 또 지수 선물도 있을 거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파생 상품들도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이제 합성 포지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종목은 현물은 손해를 보면서 팔아도 또 반대로는 파생 상품으로는 또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봤을 때 무조건 외국인이 손해 보면서 팔 리가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포지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왜 이렇게 찍어 누를까, 정말 찍어 누른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연일 막 개파락을 시키고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드는데,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 당장 내일이죠. 내일이 9월 둘째 주 목요일, 3, 6, 9, 12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컷오프 위칭데이라고 해가지고 내일 마녀의 날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내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말 찍어 누르듯이 하락을 시키는 데는 이 선물 옵션 만기일 날을 디데이로 두고 뭔가 이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파생 상품에 대한 청산을 위한 어느 정도의 좀 큰 그림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알아서 뭐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만약에 수를 조금 읽었다면, 이게 뭐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옵션 만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출회가 되는지 보고, 그 이후에 정말 파생 상품에서 원하는 청산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정상화되면서 아마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만 줄어들기만 해도 삼성전자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은 좀 너무한 것 같아. 2년 만에 보는 하락의 각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수급적인 요인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자, 이거 오랜만에 다시 보죠. 미국 달러랑 이제 엔화, 엔달러입니다. 엔달러 환율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하락을 하면은 엔화가 강세예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나오는 거고. 자, 우리가 예전에 요때죠. 요때가 우리 블랙 먼데이 막 급락하니까 엔화가 한마디로 BOJ에서 막 금리 인상하고 막 앞으로 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또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드니까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수급들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환차손 뭐 크게 입을 수 있다, 다시 엔화를 갚자,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자, 그때가 요 8월 5일 요때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떻죠? 지금 조금 반등 나오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딱 그 전저점까지 왔어요. 야, 그러면 조만간 하향 돌파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다시 전저점을 온 이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화 강세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본다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이제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올해 내로 2번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 나올수록 금리 차가 좀 더 이제 좁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강세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또 일본은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내용이 또 최근에 또 나오긴 하거든요. 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런 또 엔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 지금처럼 뭐 야금야금 이렇게 하락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야금야금 하락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엔캐리가 이제 청산이 되면서 8월 5일날 충격을 줬던 블랙먼데이 때처럼 급격한 급락은 없을 수 있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청산되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근데 혹시나 이게 또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그때처럼 일시적인 발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고 있고 실제로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엔화의 강세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내일 나오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목적이 있다, 뭔가 찍어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변수들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또 경기 침체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따라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그 하락 추이가 조금 가팔라서 혹시나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쯤부터 수급 변화를 보고 그때 한번 저점을 노려보는 것도 가능성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핫한 이벤트는 역시 미국 대선 첫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100분 동안 혈투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우리 사실상 거의 정배가 뭐였냐면 트럼프 우세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테마주 뭐 움직였죠? 어제만 해도 우크라이나 재건 좀 올랐었고, STO 코인 관련된 이런 종목도 좀 올랐었고, 대마가 오른 이유는 해리스가 원래 우호적이긴 했지만 이제 트럼프도 자기도 괜찮다, 합법화하고 하는 거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마는 그냥 같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해리스의 관련주인 2차전지랑 신재생은 이 대선 토론을 앞두고 야 보나마나 트럼프한테 완전 그냥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빠졌어요. 차트 보시면은 신재생 관련주 2차전지 좀 올랐다가 좀 빠진 이유도 해리스가 질 것 같아서 빠졌는데, 이게 웬걸, 역시 오늘 정배가 아니고 역배가 터졌습니다. 역배가 몰아붙인 해리스가 예상 밖에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방어하느라 좀 바빴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뭐 트럼프 아무 계획도 없고 자신밖에 없다, 트럼프는 뭐 계속 마르크스주의자다, 뭐다, 뭐 이렇게 서로 그냥, 사실 우리나라만 정치적인 얘기할 때 좀 수준이 낮은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공격하기 바쁘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총평, 해리스는 어떻게 보면 첫 대선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말도 엄청 잘하고 잘 쏘아붙이고 공격을 잘했다. 오히려 트럼프가 초짜 데리고 상대하는 마인드로 약간 이러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막 그런 강한 공격에 약간 당황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들도 이거는 예상 밖의 해리스의 우위, 좀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10월에도 대선 토론도 있고 한데 역시 국내 대선 테마주들은 수급이 역시 남다릅니다. 움직임이 하루하루 요 이슈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기관들도 이때다 싶어서 갑자기 해리스 관련주에 막 배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왜냐면은 다음 토론도 10월이잖아요. 아직 시간이 한 달이나 남았어. 그 전까지는 또 해리스 관련주로 당분간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야,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 토론 첫 번째가 당분간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 전에 뭐 트럼프 관련으로 조금 움직일 만한 종목이었던 뭐 이런 또 우크라이나 재건, 그죠? 오늘 SY스테텍 17% 급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TO로 최근에 흐름 좋았던 갤럭시아 뭐 이런 애들도 오늘 10% 좀 안 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 최근에 흐름이 너무 안 좋았던 우리 신재생 중에서도 뭐 CS 윈드 보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CS 윈드가 오늘 하루 만에 그 우려감으로 빠졌던 거, 또는 증시 하락 때문에 빠졌던 거 다시 분위기 살렸다, 하루 만에 그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11%나 급등을 했고요. 제가 요거 이제 기관이 배팅했다는 이유가 오늘 토론 보고 딱 11시쯤부터였나? 그때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요거 투신, 영기금, 사모펀드 각각 사이좋게 한 40억대 매수를 했거든요. 얘네들도 요거 보고 이제 배팅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테마주 가벼운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대형주로는 하나솔루션도 7% 반등 나왔고, 가벼운 테마주는 SD온 요런 애들 뭐 반짝 튀었습니다. 대명에너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요런 애들 10% 내외 다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미쳤습니다. 삼성 SDI가 10% 올랐어. 10%. 이 무거운 종목이 최근에 또 하락했던 거를 한 방에 회복을 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21선까지 하락한 거 오늘 5%대 반등이 나왔고, 이런 영향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수를 굉장히 끌어내리는
되는 거를 2차 전지가 많이 좀 방어를 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수만 봤을 때는 별로 하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꽤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보였던 게 특징적이었고 섹터별로 수급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갈렸다. 해리스가 예상 밖의 우위로 보이면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쪽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까지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전고체 쪽도 살짝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와 별개로 비만 치료제는 또 마이웨이로 10월달 또 위고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계속 순환매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못 올랐던 펩트론이 다시 올라왔고 당분간도 계속 비만 치료제 조금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관련주로 올라왔던 애들은 일제히 실망의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온 상황이다. 수급의 변화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트럼프도 2차 전지 좀 우호적이지 않았나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친하고 엄청 기부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2차 전지 상승을 해리스 완승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했다고 해도 기존에 한 말들이 있어서 자기가 취임한 첫날 뭐 보조금 없애겠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해리스는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우세가 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OER 관련해서도 그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이런 심리적인 요인만으로도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대선 토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런 또 수급의 연속성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긴 하네요. 변수는 이제 미국장의 추가적인 급락이 있느냐 없느냐 뭐 중요하긴 하겠죠. 이제 결국엔 경기 침체 이슈로도 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슈에 따른 수급 변화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은 오늘 시황 정리될 것 같고 앞으로 나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나는 이런 식의 앞으로 전략을 이제 매매를 해봐야겠다. 지금 수급 들어온 뭐 해리스 쪽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또 역발상으로 트럼프 관련이 뭐 크게 급락하면은 다음 대선 토론을 앞두고 뭐 저점에서 잡아야지.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정리하고 나머지 뭐 말씀 못 드린 뉴스 몇 가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는 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인은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내수가 좀 크게 안 좋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장기화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국내 경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은 인플레이션 빨리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만큼 안 좋다고 경기가?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유가 하락도 또 너무 또 과하면 또 경기 안 좋다라는 쪽에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했죠? 네이버는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주구장창 하락을 하나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커머스 시장에 좀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다들 쿠팡도 이용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쿠팡이 굉장히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데 추가로 유튜브 쇼핑까지도 들어온대. 유튜브 쇼핑도 들어오고 이커머스가 만약에 여기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점유율을 앞으로 뺏길 일만 남은 거지. 이게 아마 센티적으로 네이버 쪽에서는 아직 AI랑 다른 내용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불안 리스크 요인이 좀 있는 게 주가 약세의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세는 좀 쿠팡이고 유튜브 쇼핑까지 잘 되면은 네이버 어떡하냐? 약간 요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유한양행 얀센에서 기술료 804억 수령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했죠. 그런데 장중에 7% 나왔는데 이거를 다 뱉어내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봤을 때도 좀 최근 들어서 이 하락이 반등은 나왔으나 기술적 반등은 나왔으나 시원치 않았어요. 그죠? 수급적으로 뭔가 찍어 누르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 횡보가 나오거나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또 변수가 차익 실현이 생각보다 세게 나온다는 거 이것도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STO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슈보다는 트럼프 관련해서 차익 실현 나왔던 게 컸습니다. 이 정도로 뉴스는 간단하게 보고요.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 시장상은 별로 매매할 게 없어요. 지금 이럴 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수급이 들어오는 게 없는 것도 아니죠. 몇몇 소수는 들어와. 비만 치료제, 뭐 2차 전지, 신재생 오늘 들어왔고 몇 가지는 들어옵니다. 하락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섹터나 테마주들이 명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스터디 있잖아요. 스터디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6개월 과정인데 2개월 과정으로만 하셔도 되고 6개월도 있다. 근데 6개월째는 뭘 배우냐? 일단 2개월까지 11월까지 커리큘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스윙 투자 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럼 이 이후에는 뭘 배웁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데이 트레이딩에도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눌림목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음 커리큘럼에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눌림목 위주 또는 데이 트레이딩까지도 활용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라이브 강의 참여를 못하는데 녹화본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2주 동안 볼 수 있습니다.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2주 동안 다음날 올라가는 녹화본을 천천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도 한번 차트 제대로 보고 싶다, 고수들은 스윙 투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과정 원리부터 차근차근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